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인생이 너무 막막해서 누가 나한테만 보이는 지도를 딱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이에요. 오늘 나민혜 교수님의 강연을 바탕으로 독서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주 특별한 선물에서부터예요. 만약 여러분이 퀴즈쇼에서 엄청난 상금을 탔다고 상상해 보세요. 뭘 하시겠어요? 남인혜 교수님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선택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교수님이 모교 후배들 앞에 봉투 뭉치를 들고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선배가 돈 주러 왔어. 보통 선배들이 와서 꿈을 가져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막연한 조언이 아니었어요. 아주 직접적이고 어쩌면 세상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죠. 그 자리에 학생들이 한두 명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그마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140명이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교수님이 이 140명 전원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요. 그냥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은행 여러 군데를 돌면서 빳빳한 새돈 10,000원짜리 지폐를 구해서 총 140만 원을 준비한 거죠. 이걸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나눠주면서 딱 한 가지만 부탁했대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좀 다정해달라고요. 돈보다 훨씬 중요한 메시지였죠. 아니 근데 왜 하필 돈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 다정하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특별한 행동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교수님이 평생을 붙들고 고민했던 단 하나의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남인혜 교수님한테 인생은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단단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참 단순하면서도 어렵죠? 보통 우리가 너는 누구니?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엄마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 사회가 정해준 답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그게 너무 불안하게 느껴졌대요. 엄마나 선생님, 사회가 말해주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소중한 딸이지. 물론 정말 사랑이 넘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안 계시게 된다면? 그럼 딸이었던 나는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선생님은요? 너는 학생이야. 라고 정의해 주시죠. 이것도 그래요. 성적이나 역할로 평가받는 정체성이잖아요. 그럼 졸업하면? 아니면 성적이 뚝 떨어지면? 학생으로서의 나는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사회는 훨씬 더 냉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냥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중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버는 돈으로만 내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일을 그만두면 나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엄마의 딸, 선생님의 학생, 회사의 직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정해준 역할에만 기대서 나를 정의하면 그 기반이 사라졌을 때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나를 단단하게 세울 방법은 없을까? 교수님이 찾은 해답은 좀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독서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서가 아니에요. 독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교수님이 말하는 독서는요, 이 책 읽어야지, 저 책도 읽어야지 하는 숙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보다는 만남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요. 마치 길을 가다가 평생의 인연을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책 속에서 이 문장 완전 나를 위해 쓰였잖아 하고 느끼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바로 이 느낌, 정지용 시인의 시에 나오는 당신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이라는 구절처럼요. 어떤 문장이 내 마음에 정말 꼭 맞게 들어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결국 내 일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 그게 바로 진짜 독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인생의 지도를 만든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교수님이 진짜 기가 막힌 비유를 드는데요. 우리 인생을 게임 지도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다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책 한 권을 딱 펴는 순간 그게 바로 퀘스트를 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나만의 문장을 찾으면
지도의 까맣던 부분 일부가 짜잔 하고 밝혀지는 거죠. 아,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독서일까요? 영상 같은 다른 매체도 많은데 말이죠.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책 읽을 때 머릿속에서 누구 목소리가 들리세요? 맞아요. 바로 내 목소리죠. 그래서 책 속 이야기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상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외부의 이야기로 남기 쉬운 거죠. 이런 독서가 얼마나 즐거운지 교수님이 본인의 최애 휴가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36시간 동안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비워준대요. 오로치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그 36시간 동안 뭘 하느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치킨 시켜놓고 맥주 마시면서 딱 3권, 정말 고심해서 고른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36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분이 마치 최고급 해외여행 다녀온 것 같대요. 왜냐고요? 책을 통해서 3명의 작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세계의 다른 세계를 여행하고 왔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얻어가야 할 메시지는 뭘까요? 독서를 통해 나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독서는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나 이만큼 책 읽었어?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수많은 문장들 속에서 나만의 문장을 수집하고 그 문장들을 통해서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권씩 한 걸음씩 나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요,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올해는 100권 읽어야지 이런 계획 말고요. 그냥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쿵 하고 울리는 단 하나의 문장을 찾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지도를 밝혀줄 그 첫 번째 문장. 과연 어떤 문장이 될까요?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